60세 이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분들의 특징.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고 우아하게 변모하는 분들은 단순히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함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8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면의 평온함과 긍정적인 태도. 60세 이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내면의 평온함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1.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십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줄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를 고민하십니다. 실수와 실패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2.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나이가 들면서 건강, 경제적 상황, 가족 문제 등 여러 걱정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십니다.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음을 인정하십니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 등의 활동을 즐기십니다. 3. 긍정적인 생각을 생활화하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안에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를 고민하며 긍정적인 면을 찾으십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이야기보다는 좋은 책, 아름다운 음악, 따뜻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기분을 밝게 유지하십니다. 4.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더욱 예민해지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멋지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십니다.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십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해소하십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십니다. 5. 삶을 즐기고 유머를 잃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삶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쾌한 농담과 미소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나 손주 세대와도 가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젊은 감각을 유지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지나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십니다. 결론. 내면의 평온함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며 더욱 멋지고 우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관리. 60세 이후에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꾸준한 자기관리를 실천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십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건강관리. 몸이 곧 삶의 기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의 기본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무리한 운동보다 산책, 요가, 필라테스, 수영, 스트레칭과 같은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운동을 선호하십니다. 근력 유지가 중요하므로 가벼운 근력 운동화령, 스쿼트, 밴드 운동 등도 병행하십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지 않고 활동량을 유지하려 노력하십니다. 건강한 식습관.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즐기십니다. 단순히 덜 먹기보다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중시하십니다.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이나 차를 즐기며 과한 음주와 자극적인 음식 섭취는 피하십니다. 수면 관리.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십니다. 편안한 음악이나 독서로 수면의 질을 높이십니다. 낮잠을 적절히 활용하여 피로를 관리하십니다. 2. 피부와 외모 관리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스타일 유지. 외적인 관리도 자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부 관리. 과한 미용 시술보다는 수분과 영양 공급에 집중하는 기초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십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화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하십니다. 헤어 스타일 유지. 나이에 맞는 단정하고 세련된 헤어 스타일을 유지하십니다. 백발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여 자연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십니다. 패션 센스. 유행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유지하십니다. 과한 명품보다 고급스러운 원단과 잘 맞는 핏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액세서리는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활용하십니다. 3. 정신건강관리 꾸준한 지적활동. 자기관리에는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독서와 공부 습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십니다. 철학, 역사,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며 견문을 넓히십니다. 새로운 도전. 외국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새로운 취미를 지속적으로 배우십니다. 디지털 기술 스마트폰, SNS, 유튜브 활용 등도 배우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이어가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스트레스 관리. 명상, 가벼운 호흡법,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을 가지십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불필요한 분노나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하십니다. 4. 인간관계 관리 건강한 관계 유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며 자신만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하십니다. 불필요한 관계 정리.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십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 집중하십니다. 사회적 활동과 봉사.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십니다.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멘토 역할을 하십니다. 결론. 꾸준한 자기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인간관계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우아한 삶을 위해 스스로를 가꾸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고 품격 있는 일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아한 말투와 품격 있는 대화법. 60세 이후에도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말투와 대화법에서 자연스럽게 품격이 묻어납니다.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반영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하고 세련된 언어 사용이 중요해집니다. 1. 부드럽고 여유로운 말투. 우아한 분들은 대화에서 조급함을 보이지 않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십니다. 느긋한 말투. 급하게 말하기보다 적절한 속도로 여유로운 어조를 유지하십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며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십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후 답변하십니다. 목소리 톤과 발음 조절. 너무 크거나 위압적인 목소리보다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톤을 사용하십니다. 발음을 뭉개지 않고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기보다 온화한 표정과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2.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 사용. 불평이나 부정적인 표현 줄이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꼰대 같은 말투를 지향하십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비관하는 말을 줄이십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처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십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 자주 하기.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등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같은 격려와 응원의 말을 자주 건네십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 사용. 제 생각에는처럼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십니다. 이건 이래야 해. 보다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같은 제한형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3. 경청하는 태도와 공감 능력.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기.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경험으로 가로채지 않으십니다.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공감하는 말투.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같은 공감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비판보다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기.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투를 지향하십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도 제가 경험한 걸 나눠드릴까요?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십니다. 4. 세련된 표현과 품격 있는 어휘 사용. 바른 문장 구조 사용. 이거에 같은 명령조 표현 대신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같은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줄임말이나 과도한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대화하십니다. 우아한 단어 선택. 짜증나 조금 답답하네요. 그건 말도 안 돼.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나 때는 말이야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런 점이 있었어요. 너무 과장된 표현 피하기. 필요 이상으로 감탄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줄이십니다. 예를 들어 완전 최고야. 보다는 참 멋지네요 같은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5.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법. 꼰대 같은 말투 지향.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 옛날엔 이게 정상이었어. 대화의 흐름을 존중하기. 젊은 세대가 말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십니다. 트렌드에 대한 열린 자세. 새로운 기술 SNS, 스마트폰 앱이나 젊은 세대의 관심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며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결론. 우아한 말투와 품격 있는 대화법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언어, 부드러운 말투, 여유로운 대화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떤 연령대와도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호기심 유지. 60세 이후에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는 습관이 있다면 삶이 더욱 활기차고 풍요로워집니다. 독서를 통한 지적 성장. 매일 30분 이상 독서를 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십니다. 철학, 역사,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시야를 넓히십니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책에서 얻은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새로운 언어 도전. 외국어를 배우며 두뇌를 자극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십니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여행이나 문화적 경험과 연결된 언어 학습을 시도하십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한문, 고전 문학, 역사 탐구 등도 꾸준히 배우십니다. 온라인 강의와 새로운 기술 습득. 유튜브, 온라인 강의, 팟캐스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하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며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하십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등도 배우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십니다. 2. 새로운 취미와 도전. 예술과 창작 활동. 그림 그리기, 캘리그래피, 도예, 공예 등 창의적인 활동을 즐기며 감성을 유지하십니다.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나 노래를 배우며 음악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찾으십니다. 사진 촬영, 영상 제작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십니다. 스포츠와 활동적인 취미. 골프, 테니스, 등산, 수영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즐기십니다. 요가, 필라테스, 명상을 통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도 함께 유지하십니다. 여행과 새로운 경험.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을 즐기십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깊이 있는 여행을 추구하십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다양한 시각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3.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배움 유지.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트렌드 익히기. 요즘은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나요? 라며 젊은 세대의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최신 기술, 대중문화, 음악, 영화, 패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십니다. SNS와 디지털 활용 능력 키우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하여 메일, 문서 작성, 화상회의 등도 익히십니다. 멘토 역할을 하면서도 배우는 자세 유지.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지만 일방적인 조언이 아닌 소통의 방식으로 접근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4. 열린 사고와 유연한 태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 받아들이기.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다라는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된 사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십니다. 다문화, 젠더,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며 배워나가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기. 나이가 들어서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십니다.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 유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고 유머를 잃지 않으십니다. 이 나이에 이걸 배운다고? 라는 말보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니까 더 재미있네요. 라고 표현하십니다. 결론. 끊임없는 배움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배움을 지속하는 분들은 더욱 생기 있고 우아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세련된 패션 감각. 60세 이후에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세련된 패션 감각을 가지십니다. 패션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 나이에 맞는 우아한 스타일 유지. 자연스러운 품격이 느껴지는 스타일. 젊어 보이려고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추구하십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핏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명품 로고가 과하게 드러나는 옷보다는 고급스러운 원단과 깔끔한 실루엣을 선호하십니다. 적절한 컬러 조합. 너무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생기 있는 컬러를 활용하십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네이비, 그레이 등 클래식한 색상을 기본으로 하되 포인트 컬러 스카프, 신발, 가방 등을 활용하여 감각을 살리십니다. 과하지 않은 절제된 멋. 장식이 너무 많은 스타일보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선택하십니다.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 은은한 패턴이나 텍스처가 돋보이는 의상을 선호하십니다. 2.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핏 선택. 몸에 맞는 핏이 중요.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헐렁한 옷은 피하고 자신의 체형을 살리는 적절한 핏을 유지하십니다. 허리를 살짝 강조하는 재킷, 부드러운 실루엣의 니트, 여유 있는 팬츠 등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선택하십니다. 신체의 장점을 살리는 스타일링. 키가 작은 경우 세로 라인이 강조된 스타일롱 코트, 하이웨이스트 팬츠 등. 키가 큰 경우 루즈핏 재킷, 롱 원피스 등 자연스러운 실루엣 강조. 체형이 마른 경우 부드러운 소재의 옷으로 볼륨감 있는 스타일 연출. 체형이 있는 경우 심플한 라인의 의상과 허리선 강조 스타일 활용. 무조건 나이를 감추려 하지 않기. 젊어 보이려고 너무 짧거나 타이트한 옷을 입기보다 자연스럽게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하십니다. 주름을 감추기 위해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을 선택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살리는 스타일을 선호하십니다. 3. 액세서리 활용으로 스타일 완성. 스카프, 가방, 주얼리 등 포인트 아이템 활용.
심플한 스타일에 고급스러운 스카프나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십니다.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액세서리보다 작지만 세련된 주얼리 진주 귀걸이, 얇은 금속 팔찌 등을 선택하십니다. 가방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미디엄 크기로 선택하여 품격을 유지하십니다. 신발 선택도 중요. 편안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로퍼, 앵클 부츠, 심플한 힐 등을 선택하십니다. 너무 높은 하이힐보다는 적당한 굽삼에서 5cm의 신발을 신어 편안하면서도 기품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십니다. 선글라스와 모자 활용. 클래식한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십니다. 여름에는 라탄 모자, 겨울에는 울 페도라 등으로 스타일을 완성하십니다. 4. 계절별 스타일링 팁. 봄, 여름 스타일링. 린넨 소재의 재킷이나 셔츠로 가볍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 파스텔 톤이나 화이트 컬러를 활용하여 화사한 분위기 연출. 너무 짧은 반바지 대신 세련된 칠부 팬츠나 어라인 스커트 활용. 가을, 겨울 스타일링.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 울 코트로 우아한 분위기 연출. 니트와 머플러를 활용하여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룩 완성. 블랙, 네이비,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기본으로 하되 머플러나 가방으로 포인트 컬러 활용. 5.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스타일 연출. 일상에서는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스타일. 과하지 않으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니트 슬랙스 로퍼 조합 활용. 심플한 원피스에 가벼운 스카프를 더해 여성스러운 느낌 연출.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품격 있는 스타일. 정장 스타일의 재킷과 팬츠 혹은 우아한 원피스를 선택하여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 액세서리는 절제된 스타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 여행에서는 실용성과 멋을 동시에 고려. 편안한 소재의 옷과 가벼운 스니커즈, 크로스백 등으로 활동성을 강조. 과한 스타일링보다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조합을 선택. 6. 나만의 개성을 유지하는 패션 철학.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 찾기. 유행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유지하십니다. 내가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멋진 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추구하십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 명품 브랜드보다도 핏과 소재가 좋은 옷을 선택하십니다. 브랜드보다 자신의 체형과 분위기에 맞는 스타일이 더 중요함을 아십니다.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태도가 최고의 스타일. 어떤 옷을 입든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옷뿐만 아니라 몸가짐, 말투, 표정까지도 스타일의 일부로 여기십니다. 결론. 60세 이후에도 세련된 패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멋진 패션입니다. 유머 감각과 여유로운 태도. 60세 이후에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유머 감각과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으십니다. 유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며 여유로운 태도는 인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1. 삶을 가볍게 즐기는 유머 감각. 자신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작은 실수에도 이 나이에 이런 실수쯤이야 라고 웃어넘기는 여유를 가지십니다. 완벽해지려 하기보다 실수를 인정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내가 나이 먹고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머 활용.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적절한 농담 한마디로 가볍게 만들 줄 아십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지나친 자조적 유머보다 긍정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유머를 사용하십니다. 이에 요즘 기억력이 나빠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심이 됩니다. 어차피 이름을 못 외우거든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유머는 지양. 가벼운 유머라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농담은 피하십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약점을 이용한 유머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유머를 활용하십니다. 이에 저도 젊었을 땐 완벽했죠.
그땐 스마트폰이 없어서 실수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2. 인생을 즐기는 여유로운 태도.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십니다. 자녀나 손주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믿고 맡기는 여유를 가지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예전에는 이랬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새로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기. 이 나이에 사소한 일로 화내면 시간 낭비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큰 그림을 보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행복한 방향을 선택하십니다. 3.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유머. 꼰대가 아니라 멘토가 되는 유머 감각.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투를 지향하십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같은 과거형 이야기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의 유머 감각을 이해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십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배우며 함께 웃기. 요즘 친구들은 뭘 보고 그렇게 웃나요? 라며 젊은 세대의 유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십니다. 신조어나 인터넷 유행어를 무리하게 사용하기보다 적절히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너무 진지하지 않은 가벼운 농담으로 친근함 유지. 이에 젊은 사람들 따라하려고 SNS 가입했는데 자꾸 손주 사진만 올리게 되네요. 이에 젊은 친구들 덕분에 요즘 신조어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무슨 암호 해독하는 기분이에요. 4. 스트레스를 유머로 풀어내기. 불평 대신 웃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재치 있는 유머로 분위기를 전환하십니다. 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요? 안경이 머리 위에 있는데 안 보인다고 찾을 때죠.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머. 나이를 숨기기보다 나이 듦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얘 나이 드니 좋은 점이 있어요.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봐도 매번 새로워요. 얘 주름이 늘어날수록 제 표정이 더 풍부해지네요. 이제 표정 연기가 필요 없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가벼운 유머 활용.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너무 무거운 이야기보다 밝고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이끄십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해 주는데 저는 아직도 벨소리 설정도 못하고 있어요. 5. 삶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여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유머로 승화하기. 이 나이쯤 되면 모든 일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보다 더 큰 그림을 보며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웃음으로 지키는 능력. 때때로 삶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유머 감각을 유지하며 자신을 보호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어요. 이제는 거울 속 제 표정만 봅니다. 타인의 실수를 유머로 감싸주는 포용력.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지적하기보다 가볍게 웃어넘기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해봤어요. 한두 번은 오히려 귀여운 실수예요. 결론. 유머 감각과 여유로운 태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즐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인생을 가볍고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멋지고 우아한 삶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정리. 60세 이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고 현명하게 정리할 줄 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가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관계를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오래된 관계니까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십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실천하십니다. 나를 이용하는 관계 정리하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항상 부탁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선을 긋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일방적인 희생이 되는 관계라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십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사람과 거리두기.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남을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줄이십니다. 저는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더 좋아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질투가 많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니다. 2.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법.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하기. 가족, 오랜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인생에서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남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를 우선하십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만 유지하기. 존중 없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십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세대 간의 좋은 관계 유지. 젊은 세대와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손주, 자녀, 후배들과도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멘토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3.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의 태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기. 연락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라면 그게 맞는 흐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십니다. 굳이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는 애초에 내 삶에 꼭 필요한 관계가 아니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줄이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고민에서 벗어나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감정 소비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감사와 존중으로 마무리하기. 관계를 정리할 때는 서로에게 감정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태도로 정리하십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두며 관계를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4. 가족 관계도 현명하게 유지하기.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두기. 가족이라도 무조건 희생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는 저만의 삶을 즐기려고요. 너무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손주와의 관계에서 균형 유지. 손주를 과하게 돌봐주려 하거나 모든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조절하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단다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유지하십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도 편안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자매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너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연락하고 서로 안부 묻는 정도면 충분하다.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법.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맺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 여행 모임, 예술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십니다.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활용하기.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십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 형성. 형식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는 열린 태도를 가지십니다.
결론. 60세 이후에도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삶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아한 삶의 비결입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60세 이후에도 멋지고 우아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속도를 존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즐기는 태도가 진정한 우아함입니다. 1.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기.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더 중요해요. 과거에는 가족, 사회적 역할, 직장 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임을 깨닫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살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비교에서 벗어나십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대신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빠르게 살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 버리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시작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죠. 2. 나만의 취미와 즐거움을 찾기. 진정으로 즐거운 일을 하며 살기.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고 싶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찾고 몰입하십니다. 여행, 독서, 미술, 음악, 요리, 운동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십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 발견하기. 늘 해오던 일만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용기를 가지십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었지만 요즘은 그림 그리기가 재미있어요. 요가, 악기 연주,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십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아십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조용한 곳에서 사색하는 시간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니다. 3.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직함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이제는 직함도 사회적 역할도 내려놓고 진짜 나로 살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십니다. 나는 단순히 어머니나 부장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살아가고 싶어요. 필요 없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이제는 꼭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살아요. 불필요한 모임이나 의무적인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가족이라도 과도한 희생이나 헌신을 강요하는 관계는 적절히 조절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기.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살아야 하나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남들이 기대하는 노년의 모습에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십니다. 꼭 손주를 돌봐야 한다거나 전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십니다. 4.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기.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쌓는 게 더 중요해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심플한 삶을 지향하십니다. 집안 정리를 통해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마음까지 가볍게 하십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관계에만 집중하십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만나는 대신 자신이 편안한 사람들과만 교류하십니다. 하루를 단순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바쁘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를 하며 하루를 알차게 보내십니다. 조용한 산책, 차 한 잔의 여유, 간단한 운동, 좋은 책 한 권 등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5.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하기. 이제는 남이 아니라 저를 위해 선택하며 살고 싶어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을 희생했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사십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도전.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이제라도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십니다. 젊을 때 못해봤던 여행, 이제 떠나보려고요. 언제나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그림을 배우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려고 해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살아있음 자체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결론. 60세 이후에도 멋지고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우아한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스러운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품격과 개성을 잃지 않는 것이 우아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태도를 통해 더욱 멋지고 우아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